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마은혁이를 임명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반발했습니다. 헌재 결정에도 그리고 최상목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것이 알고 보니까 뭐 8대 0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의견이라 해서 3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전체 의견에서는 동조한다 하더라도 지금 별개 의견이라는 걸 내가지고서 지금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낸 것이 3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3명은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쪽 편으로 지금 5명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번에 4대4에서 그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 김영두도 저쪽에 섰단 말이죠. 그래서 5대3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뭐 8대 0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3명은 절차적 위반을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명은 우리 쪽에 섰고 5명은 저쪽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마은혁이를 5대3이 돼가지고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5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6명이 필요 없어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6명을 만들려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우연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득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지금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6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만장일치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5대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인이 사실 별도 의견을 내가지고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각하 의견을 낸 거예요. 각하 의견을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득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3명은 부적법 각하 의견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각하가 아니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또 8대 0으로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3명은 각하 의견을 낸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대3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3명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쪽은 우리 편에 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대4다 그럴 때는 이진숙의 경우에는 김영두가 우리 쪽으로 서가지고 4대4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이. 그럼 마은혁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6명이 되죠, 저쪽이. 그러면 6명이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셈법과 꼼수다. 꼼수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꼼수다.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을 뜻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말해서 지금 최상목이가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긴급한 지금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최상목 보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마은혁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은혁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확실하게 6명을 만들려는 거야. 지금은 쟤들이 5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3명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이를 안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렇게 서두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지금 종결됐잖아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누가 들어오면 변론 갱신 절차를 해야 되지만 변론이 끝나고 나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오히려 역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지금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마은혁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재판도 안 하고 심리도 안 하고 그 판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6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지금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이가 절대로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최상목이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존중만 한다는 건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해서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최상목의 평소 행태로 봐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2명을 임명한 것이 최상목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야의 합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의 합의를 떠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간에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상목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우연이라는데 어떡하냐.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걸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임명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최상목이가 배신을 때리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은 거의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이죠. 마흔여기 임명에 대해서 겉으로는 8대0 만장일치다, 전월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3명은 각하를 주장했다는 거야. 각하. 그러니까 3명은 각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왜 각하냐? 그거 안 지키지 않았느냐, 국회 의결을. 국회 의결 안 거치고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하지 않았느냐. 맞는 거예요. 원래 각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이 그 5명이 말이죠. 이 좌빨들이 그러니까 원칙을 어긴 거예요. 각하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멋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각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3명은 각하하자 그랬는데 5명이 각하를 하자 소리 안 하니까 이게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우리 각하하자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는 어차피 기울었고 저쪽 5명이 어차피 신청하면 저쪽 5명이 주장하면 인용하면 되니까 세 사람이 반대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8대0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하 의견 3명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편 3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영식, 그 다음에 조한창, 김복형. 여기는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5명은 저쪽 편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마흔역이 들어오면 6명이 저쪽에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흔역을 집어넣기 위한 꼼수죠.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지금 마흔역을 집어넣기 위한 꼼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죠. 다만 이제 최상목이가 달렸는데 최상목이가 그래도 임명 안 하면 돼요. 임명 안 하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왜냐 봐라. 니들이 지금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 그래서 최상목이가 거기에 동조를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최상목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2명을 갖다가 임명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은 임명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판결이 나고 나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쪽에 편들어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임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임명하게 되면 6명이 확보가 돼요. 그럼 쟤들은 따질 것도 없어요. 모고 도고 따질 거 없이 무조건 그냥 편드는 애들이야.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거 분명히 각하가 사유거든. 각하가 날 줄 알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 편들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깡패가 돼버려가지고 지들 멋대로 짜고 나서 지들 멋대로 스크럼을 만들고 나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국회의 권한인데 근데 국회 의결을 안 고쳤으면 이건 당연히 각한 거예요. 이 세 사람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의견을 그냥 완전히 묵살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아마 엄청나게 지금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3명 아니라는 의견이 5명. 그러니까 이제 5대3으로 통과가 돼버린 거야. 통과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 각하는 안 되고 이제 기각할 건가 인용할 건가. 여기서는 그냥 이 사람들도 여기서도 기각할 거라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각할 거보다는 각하가 맞는 거니까 그냥 저쪽으로 의견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의 의견을 따라갔다고. 이것도 위험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사건도 각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각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이 3명조차도 만약에 대통령 사건도 각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란죄를 넣었다가 처음 나중에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각하가 되면 다행인데 각하가 안 되면 그냥 따라갈 거라고. 그럼 마흔역까지 집어넣고 따라가면 9대0이 나온다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마흔역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각하가 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3명은 끝까지 유지를 하면 5대3이 돼서 한 표가 부족하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이 안 되겠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상목은 절대로 마흔역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상목에다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상목한테 임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전부 나서야 됩니다. 강신을 피웁니다.